저는 지금 요녕성 안산시에 있습니다. 삼국지 게임을 하면 동북쪽 끄트머리에 바로 양평이라고 있죠. 그 양평에 왔습니다. 그쪽을 보면 항상 그 지역만 다스리고 있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공손씨입니다. 공손씨는 이곳 양평에서 약 50년 동안 활거하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를 했고 또 스스로 연왕이라 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조회는 공손씨를 토벌하고 싶었지만 중원에서 이곳 양평을 공격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현대 기준으로도 약 한 1400km? 그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사마이가 요동정벌을 할 때 가는 데만 약 100일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곳 양평에 왔으니 사마이의 요동정벌 그리고 그때 이곳 양평에서 스스로 연왕이라 자칭하며 사마이와 맞서 싸운 공소년, 바로 사마이의 요동정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다. 까오토어. 까오토어 几个人啊? 버스 한 40분 기다리니까 오네요. 사마이가 요동정벌을 벌일 때 낙양에서 먼저 자신의 고향 논현으로 갔고요. 고주, 갈석을 지나서 요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 버스를 타고 사마이와 공소년의 대치가 벌어졌던 요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현재의 안산 서쪽의 고타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먼저 해외여행 다니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 여행 가고 싶은데 가장 큰 장벽이 뭐겠어요? 바로 언어잖아요. 솔직히 저도 중국어를 완벽히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작은 휴대용 번역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생각보다 엄청 편합니다. 이건 휴대용 스마트 AI 번역기인데요. 제가 테무에서 구매한 건데 이것만 있으면 언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 빨간 버튼 누르고 말만 하면 돼요. 오늘 한국 여행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今天想去韩国旅行，哪里好呢? 와, 번역 퀄리티 생각보다 좋아요. 답변을 들을 때는 파란색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인가이치 쇼 얼마? 서울에 가야지요. 와, 대박이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你好，老板这个多少钱? 영어는 당연히 가능하고 총 38개의 언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번역 퀄리티도 꽤 좋아요. 또 작아서 휴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이고요. 또 여행할 때 데이터가 안 터지는 곳이 은근 많아요. 근데 오프라인 번역도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행 다니다 보면 보는 것도 좋지만 먹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컵라면이나 커피 먹고 싶은데 끓은 물이 없거나 그 커다란 커피 코트를 챙기기도 애매하고, 근데 제가 테무를 뒤져보니까 딱 휴대용 커피 코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물 담고 물 끓이고 밥도 지을 수가 있고요. 요리도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켜주고, 와, 1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라면에 담아줍니다. 라면 잘 익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비 오면 항상 젖고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 신발 레인부츠만 있으면 신발이 젖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또 미끄럼 방지도 괜찮아서 유적지 답사나 산 올라갈 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누 티셔츠, 이런 삼국지 인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는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딱 테무에 있더라고요. 이거 입으니까 뭔가 가누 신의 기운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입으니까 이게 은근히 든든해요. 마음에 드네요. 이거 제가 설명드린 이 제품들은 테무에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테무 앱 다운받으시고 검색창에 KAP3553을 검색하면 13만원 상당의 쿠폰 세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오늘 나온 제품들은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및 쿠폰 링크는 아래 하단 설명란에 넣어뒀으니 제가 말씀드린 KAP3553 코드 잊지 말고 가성비 있는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이 마을 큰 트럭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삼국지 시대 때는 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곳이 요수, 양평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고 번잡한 것을 떠나서 당시 실제 사마이와 공소년의 부대가
배치를 했던 요수,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수는 양평으로 가는 그 요충지였다고 보면 돼요. 요수, 요화라고 하겠습니다. 요화를 건너서 바로 이곳 요수를 지나야지 양평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车走吗？嗯，上哪？这个混河能看河的地方。知道，10块钱到哪？这过坝看着河了，走到你得走150米就看到了，要我跟他调不了头。下去是能下吗？下能下，这个头有台阶，而下去底有道，有车道，看着没？啊，看到了啊。这好，谢谢师傅。 지금은 강물이 많이 빠졌구나. 이 넓은 들판에 강 흐르고 있죠. 지금은 저 강을 혼하라고 부릅니다. 일단 강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방을 쌓아놔서 그렇지 우기만 오면 매번 범람했다고 합니다. 경초 원년 237년이죠. 강구검이 한번 공손씨를 토벌하러 갔다가 이곳에서 범람한 강 때문에 더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고구려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곳을 정벌할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다 강이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게 다 제방이에요. 저 반대편도 있고요. 일단 혼화 그 강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저기 배도 보이네. 야, 눈앞에서 요수, 아니 자꾸 헷갈려. 요화를 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강이 아주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호나라는 이름으로 흐르고 있지만 삼국시대 때는 이 강이 요수였습니다. 더 요화였습니다. 이 강을 거점으로 해서 동쪽 방향이 요동, 북쪽 방향이 바로 요서였습니다. 지금의 요수는 여기서 더 동쪽에 있어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명칭도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이 요화 자체는 수계가 굉장히 또 다양했습니다. 당시에는 소요수라고도 불렸고 또 대요수 그리고 양수 강들이 이렇게 다 남쪽으로 흘러나갔는데 당시에는 그것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요화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화를 건넌다는 것은 바로 요동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지금이야 이렇지만 당시에 이곳은 전부 습지였어요. 요택이라고 해서 엄청 넓어요. 요동평원이라고 하지만 이 강을 건너기 전은 전부 습지였습니다. 그것을 넘는 게 바로 요동정벌의 가장 핵심 포인트? 그만큼 요동정벌에 있어서 그 늪지를 건너느냐 그것을 막아내느냐 그게 바로 승패를 좌우하는 그리고 공손씨가 바로 양평이죠.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요동의 동쪽에서 이곳을 넘으려고 군대를 막았을 때 요수라고 제가 아까 그 고타촌에 있었잖아요. 그곳이 소요수와 양수가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양수는 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곳으로 달려온 사마이는 이 강을 건너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맞은편에는 전부 요택이 있어서 대군을 움직이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사마이는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고 또 유주자서했던 강구검이 합류를 했습니다. 아마도 4만 명 이상의 군대가 이곳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공소년은 요소를 거점으로 삼아서 사마이의 군대가 바로 이곳 요하를 건너는 것을 저지했을 겁니다. 장군 비영과 양조를 파견해서 요수로 주둔시켰고요. 좀 강가도 좀 걸으면 근데 확실히 사마이가
문으로 시작해서 무로 이름을 날렸다고 했잖아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마이는 이곳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공소년의 군대가 참호를 파고 뭐 20리에서 30리라는 말도 있고 길게는 70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나라의 군대를 막아섰는데 사마이는 여기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는 척을 합니다. 이곳 요하를 건너려면 요택을 무조건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남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북쪽으로 돌아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거리도 꽤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사마이는 군사 전략에 있어서도 정말 뛰어났습니다. 남쪽으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비연이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다만 이것은 사마이의 위장 전술이었을 뿐이에요. 사마이와 공소년의 부대가 서로 남쪽으로 향하자 사마이의 본대는 바로 길을 틀어서 북쪽을 넘어서 이 강을 건너고 바로 양평을 향해 달려갑니다. 비연은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군대를 돌려서 양평으로 돌아갑니다. 공소년은 단순히 이 강만 건너는 것을 막으면 그들의 군량이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전략을 채택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강구검이 그렇게 해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공소년은 스스로 연왕이라 자칭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 강공이 여기에도 있구나. 도교의 여러 신들과. 팔이 잘려나갔네. 강공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강공께서 이 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회는 그를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회가 한계로 주기하고 제갈량이 계속 공격해오고 오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동북쪽에 공소년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갈량이 이제 죽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자 송건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는 공소년을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근데 또 공소년은 송건이랑 동맹을 맺었다가 또 조예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서 송건이랑도 접촉하고, 강구검이 물러나자 연왕이라 자칭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좀 스스로 이거 요동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 자체가 좀 부실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예는 사마이를 보내서 공소년을 토벌을 하게 됐던 거고요. 공소년 입장에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국지 기록에 따르면 비연 등은 양평이 무방비 상태임을 걱정하며 밤중에 돌아갔다고 해요. 여기서 양평이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을 비연이 걱정했다는 것은 공소년과 비연 간의 정보체계, 그러니까 소식을 주고받는 그 정보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소년은 단순히 비가 내려서 사마이는 바로 이곳 요하를 건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비연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기를 놓쳤고 사마이가 양평으로 달려가자 비연 역시 뒤늦게 양평으로 해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양평 서남 쪽에 수산이라고 있어요. 그곳을 점거하고 해근하고 있는 비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사마이 입장에서는 이곳 요하를 건넜으니 사마이가 조예에게 300일 안에 요동을 평정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한 약속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수산에서 사마이는 어떤 전략으로 비연과 맞서 싸웠고 또 양평을 공격하게 됐는지 이제 양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평은 현재 요양시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요동성이 있던 곳입니다. 不是日本人啊，没有，韩国的。什么？韩国跟这一不一样？都是一样，一样。这
这个全世界都一样，因为人都吃嘛，吃饭都是土，从土里出来的。没有一样的话，人怎么活呢？对不对？ 기자님 만나셨는데 이렇게 하시네요. 그냥 소를 방목하고 있네. 이건 뭐야? 안산 서역으로 왔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출발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왔고,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요양까지, 양평이죠, 그것까지 한 10분? 금방 도착해요. 요양에 도착했습니다. 요동군 양평이 있던 곳이고요. 공소년은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삼아서 스스로 자립하고 할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우리 고구려의 요동성이 있던 곳이기도 해요. 먼저 사마이가 주둔을 했다는 수산을 갈 계획이고요. 저 앞에 수산이 보입니다. 왜 수산이라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다 평원인데 여기만 이렇게 산이 하나 있죠. 영북으로 굉장히 길구나. 양쪽 끝은 또 험악하고. 수산에 왔습니다. 수산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렇게 험악하니 여기 소개가 있네요. 수산은 요동의 명산이고 역사가 유구하다, 교통이 편리하고 산세는 험요하다. 여기 있네요. 삼국 위 경초 2년 238년 사마이와 공수년 양군이 이곳 수산에서 결전을 벌였다. 고구려 수 대업 7년 611년 6월 수 양제가 고려를 정벌을 했는데 수산에 올라 결전을 바라봤다. 당 정간 19년 645년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입니다. 했고 수산에서 잠시 어가가 멈췄다. 이 당태종이 고구려한테 패했다는 그 얘기는 쓰여있지 않네요. 고구려 기행은 제가 또 따로 할 겁니다. 오늘은 고구려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와, 여기 사마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마이 상이고요. 경초 2년 238년 정월. 와, 참 진짜 사마이가, 제가 이거 설명을 할 텐데, 이 정월에 군대를 이끌고 공소년을 토벌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월에 갔다는 것. 이거 제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 양제가 수산에서 관전을 했다는 얘기고요. 비록 요동성을 정복시키진 못했지만 고구려를 자신의 국가로 기속시키는데 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쓰여져 있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태종 여기를 주필산인가 그걸로 바꿨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태종도 고구려를 정벌을 했죠. 이곳 수산에서 군사를 지휘했고 요동성을 공격을 했다. 요동성을 요주로 편입을 시켰다네요. 양평성은 고구려가 2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나 마침내 중원 왕조에 기속됐다. 그래서 이곳 수산은 또 주필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 주필산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이제 수산을 좀 올라가고 있고. 1个多小时吧。 好。看你往哪走呗，你要走这一趟也得。 사마이가 바로 양평으로 달려온 후에 제일 먼저 점거한 곳이 바로 이곳 수산이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험악하니원 비어는 이곳에서 사마이와 맞서 싸웠고, 이런 험악한 산을 점거하고 있었던 사마이는 패 수가 없었습니다. 와, 길도 절대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여기 뭐 암벽 등반을 해야 되는 건가? 이쪽으로 가보자.
이곳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마이는 양평을 점령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각종 도교의 신이고요. 이게 길인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었었나봐. 이제야 좀 길다운 길이 나왔네요. 가는 길이 없잖아. 이러니 공소년의 부대가 어떻게 저기 올라간 사마이 군대를 이겼겠어요. 길이 없는데. 여기 올라가다가 딱서 공격하면은 전멸하겠다. 화살 쏘아 붙거나. 저기 가는 보살이 있긴 한데 저거까지만 가보자. 아니 길이 없는데 그럼 사마이는 어떻게 올라간 거지? 뭐 만들어서 올라갔겠죠. 등록이 보이니까 여기 길은 맞네. 간세운 보살이 보입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전혀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이거를 길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아니 길이 있었잖아. 내가 엉뚱한 데로 간 거였네. 길이 있었어요. 이 길로 가면 됩니다. 괜히 이 산을 괜히 이 험난한 산을 넘어왔네. 혹시 이곳을 찾아올 분들은 이 길로 오면 돼요. 근데 그렇구만. 아까 그 절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다. 위나라 군대가 쫙 깔려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정군산이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와. 아니, 저 끝에 사람이 있어. 저 엄청 위험한데? 저기서 사진 찍나 보다. 저기에는 도교 사당이 있고요. 용이 구슬을 내뱉고 있네요. 그리고 몇 마리야? 8마리 용이, 가운데 이 용은 왕자를 딱 움켜쥐고 있습니다. 사마이가 이곳 수산에 왔을 때 이미 저 왕자를 움켜쥔 것처럼 사마씨가 조씨를 뒤집을 그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산에 올랐지만 여긴 또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잠깐 좀 자리를 피하고. 아니 길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나는 아까 어디로 갔었던 거야? 아까 입구에서 제가 사마이가 경초 2년 238년 정월에 출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만 봐도 사마이가 얼마나 군사적으로 재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이미 이 요동 정벌을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월에서 요동까지 약 3개월 걸렸죠. 그러면은 5월이 됩니다. 이곳 요동의 우기는 6월, 7월 그때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비가 막 쏟아져요. 사마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우기를 피하고 정월에 출발해서 바로 5월쯤 요동에 도착을 해서 공소년과 맞설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다만 여기서 사마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요동정벌을 했었던 강구검의 의견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요동을 정벌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는지 이미 사마이는 철저하게 계산을 했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어떻게 공소년을 공략하겠다라는 그의 군사적 천재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그의 계산대로 요월을 동북쪽으로 건너서 수산을 점거하는 것. 수산까지 점거하면 그때부터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양평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마이는 쏟아지는 그 비를 어떻게 대처했고 양평성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사마이 요동정벌의 마지막 양평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 연태자단 공소년과 사마이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공소년의 모습은 진짜 어디서도 보기가 힘듭니다. 공소년, 자는 문희, 유주, 요동 양평 사람이다. 요동태수 공송강의 아들이고 후에 연왕이라 자칭했다. 삼국지대 요동지방의 할거세력 지도자였다. 요동지역에서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널리 명사를 받아들이고 제노 지방의 유민들을 대거 요동으로 유입시키고 선진 생산 기술과 문화를 가져오게 했다. 이거는 약간 좀 맞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중원에 많은 사람들이 요동지방으로 온 건 맞아요. 다만 공소년 때문에 왔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중원의 혼란을 피해서 온 사람들일 거고요. 두 명이 나란히 이렇게 있네요. 사마이야 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이, 자는 중달, 삼국시대 한해군 5년 사람이다. 공소년은 비연을 보내 수산에서 맞서 싸우게 했으나 이거 제가 아까 다 읽었던 얘기잖아. 이 밑에는 양평성 가서 제가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제가 말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고 차가 꽤 막혔어요. 해가 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 앞에 성루가 하나 보이죠? 이미 이 안은 요동성 안쪽이에요. 저는 지금 고구려의 성이었던 요동성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사마이가 수산에서 비연을 격파시키고 바로 이곳 양평으로 달려와서 양평성을 포위했습니다. 다만 현재 양평성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나마 여기 성벽이 아주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봤습니다. 이곳은 개성루라고 부르고요. 개성루는 명나라 때 요양성의 동남쪽에 있었던 건데 걸륭제 때 재건했다고 합니다.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나 보네. 이렇게 이 벽돌 성벽 안쪽으로는 판축이 남아있네요. 개성루 유적이라는 비석도 보이고요. 올라갈 수는 없나 보네요. 이 앞에 물이 흐르고 있죠. 이곳이 바로 요동성의 해자였습니다. 해자가 쭉 서쪽으로 흘러가네요. 해자 안쪽으로는 지금 제가 지나왔던 개성루가 있고요. 양평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삼국지 시대 때에 양평은 이 정도 크기는 아니었어요. 점점 확대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범위가 이어졌던 거지. 당시는 조금 더 지금의 시내 안쪽 요양박물관이 있어요. 그곳이 전국시대 때 만들어진 최초의 요양성이었습니다. 점점 확대가 되고 양평성이 되고요. 양평은 내성과 외성을 갖춘 그런 형태였습니다. 또 시대가 흐르면서 더 커지고 고구려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요동성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가 됐고 쭉 이어지다가 지금은 그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해자를 통해서 요동성의 크기를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수산에서 대승을 거둔 사마이는 바로 양평성을 공격해와서 이곳을 포위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공소년은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 양식이 충분했거든요. 다만 사마이는 먼 길을 오느냐고 군량 보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것이 공소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장거리 때 가장 중요한 게 군량 보급이죠.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대는 바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이가 이곳 양평을 포위했을 때가 7월이었고 마침 이곳 요동에 우기, 그러니까 장막빛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하가 범람하면서 요하를 타고 사마이 군량이 배로 이곳 양평까지 운송이 됐어요. 조조가 원소를 정벌할 때 운하를 다 뚫어놨습니다. 현재 북경까지 운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 양평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해상으로 운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 습지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그 많은 분량을 운송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요수가 범람하면서 조조가들은 운하의 최전방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배로 양평까지 운송을 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사마이의 군대는 군량이 충분하게 갖추게 됐고, 성안에 농성 중이던 공소년의 군대는 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맛빛이 계속 내리니까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 사마이군의 진영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사들이 위험하다, 군대를 빼야 된다, 뭐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또 위나라의 신하 역시 조예에게 비가 많이 오니 군사를 빼야 됩니다. 조예는 끝까지 사마이를 믿었어요. 즉 신하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조예가 훌륭한 군주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일찍 요절했다는 게 조예가 있었으면 절대 사마이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사마이는 계속해서 포위를 이어나갔고 점점 조급해진 것은 공소년 측이 됐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사마이는 하사를 퍼붓고 양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치열했을 거예요. 그 전투는 바로 여기 해자가 흐르죠. 그리고 이 안쪽에 있었을 양평성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이곳에 위군이 화살을 쏟아부었겠죠. 결국 공소년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자신의 아들 공순수와 함께 붙잡히고 목숨을 잃었고, 이렇게 사마이의 요동평정은 사마이의 승리로 끝납니다. 소남문교, 이 이름이 말해지고 있네요. 이곳에 바로 요동성의 정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동성의 해자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는 이 해자와 바로 앞에 있었을 성벽이 백성을 구해주는 든든한 방어막이었지만, 현재는 교통을 저해시키는 그 요소로 변모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해 그 성벽을 허물고, 더욱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성벽은 더욱더 쓸모가 없어지고 과거의 그 영광만을 갖추고 있을 뿐이네요. 해자를 걷다가 양평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구려의 땅이었던 요동성이기도 합니다. 이곳 요양에는 영안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영안사는 공소년이 그의 가족들을 위한 사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허물어졌고 훗날 그 자리에 절을 세웠고 오늘날의 영안사로 남아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곳 요양에는 유명한 탑이 하나 있습니다. 백탑이라고 해요. 요양시에 있는 백탑의 모습입니다. 평화롭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많네요. 양평 성안으로 진입한 사마이는 15세 이상 남성 7,000명과 공소년을 따르던 자들을 전부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관을 쌓았는데, 경관이란 시체를 한데 모아두고 흙을 덮은 것으로 그 높이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사마이가 이곳 요동 사람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알리고 또 위나라에 복종하라는 승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이가 쌓은 그 경관은 이 백탁처럼 높지 않았을까요? 사마이의 요동정벌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진서 선제기에 따르면 요동을 정벌한 사마이는 사만호 약 30만 인구를 얻었다고 하죠. 이것은 요동군 뿐만 아니라 현도, 요동, 대방, 낭랑 4개의 군의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사마이의 요동평정 이후 위나라는 요동의 인구를 중원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후한 영하 2년 140년이죠. 그때 이곳의 인구는 약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서진 태시연간에 이르러서 겨우 7천에서 1만 2천호까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동군의 인구 감소는 오한족과 모용 선비들이 더욱 강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비어있는 이곳 요동을 장악하면서 서서히 세력을 키우게 되었고, 5호 16국의 시대를 알리는 그 토대가 바로 사마이의 요동정벌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백탑만 보면 사마이가 쌓았다는 정관이 떠오를까요? 사마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동은 중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이 이곳을 정벌을 해보니 이곳을 가만 냅두면 또 다른 할거 세력이 등장할 거다. 그럴 때는 정벌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 뿌리를 확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마이의 이 생각은 훗날 사마시의 흥망성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이의 요동정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양평 고성, 이곳이 양평성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유비가 여기 있네. 야시장이네요, 야시장. 유비, 너가 이렇게 변장을 해도 난 알아볼 수가 있다고. 这个天湖啤酒一瓶，这是他的啊，这是这个是吗？啊。 공연도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앉았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늘 향이 끝내줘요. 我们小烤串这个朋友呢。 这个一首《背着风流泪》送给我们现场的朋友。我怕寂寞，就会想你。